타악 연주자 홍민왕입니다. 사실 인터뷰 준비할 때 막 이런저런 미사여구를 어떻게 붙여볼까 생각을 좀 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통과 창작의 경계를 허무는 타악 연주자 뭐 이런 미사여구를 생각했는데 아직은 거짓말인 것 같아서 네, 타악 연주자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한산도라는 섬에서 나고 자라서 서울로 유학을 왔죠.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지금은 블랙스트링이라는 팀 그리고 음악 그룹 나무 연희 집단 덕광대라는 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 단위로 이제 굿을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대동제라고 하는 이 무속 형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역별로 나누어 봤을 때 뭐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경기도당 굿, 동해안 변신 굿 뭐 이런 굿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통영, 거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마을 단위의 이제 무속 제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남해안 변신굿 예능 보유자이신 정영만 선생님께 이제 이 굿을 배웠고요. 그 또 정영만 선생님이 제자이시기도 하고 저의 선생님이시기도 한 박준식 선생님께도 배웠죠. 그 원래 통영에서도 한산도라는 섬에서 컸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초등학교는 산을 넘어서 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때는 배를 타고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통영은 이제 그 섬에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통영으로 이제 유학을 무트로 온 거죠, 육지로.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할 생각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남녀공학이었는데 그 학기 초가 되면 신입생들을 동아리 모집을 하러 쉬는 시간마다 그 선배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 방송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동아리가 그러니까 동아리 생활을 안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동아리가 마당발이라는 그 통영오강대를 전수하는 그 동아리였었는데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도.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가길래 너무 불쌍해서 부반장 2명을 데리고 제가 그때 반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부반장 2명을 데리고 들어가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국악을 시작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전공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이제 그 박준희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남해안 변신굿에서 공부를 해서 여기서 이제 입시 준비를 하자라고 하셔서 이제 처음에 들어가게 됐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생님께서 무속을 해서 갈 수 있는 학교가 한국예술종합학교밖에 없으니 거기를 입시를 준비를 하자. 그래서 사실 그때는 그 학교가 있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선생님이 그냥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이제 운이 좋게 붙은 거죠. 네. 연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마 낯서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그 연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공연계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도 사실은 그 한예종 연희과라는 게 생기면서부터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뭐 그런 거죠. 이제 시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공연 형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배웠던 그 연희과라는 거 안에서의 학습 내용은 이제 지역 기반으로 이제 경기, 전라, 경상, 영남 뭐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 세 지역의 풍물도 다 배우고 세 지역의 무속도 배우고 세 지역의 탈춤도 배우고 뒤에는 이제 남사당 놀이에 나오는 종목들도 배우고 그래서 보통은 그런 그 과목들 그 지역 기반으로 하는 일종의 요즘으로 보면 이제 마당 종목이라고 하죠. 이런 종목들을 배우는 거 주로 주 과목으로 배우는 과가 연희과였었죠. 네. 일단 그 도광대라는 팀 자체가 지금 거의 한 12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팀이라서 그 사이에 이제 뭐 교체가 좀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뭐 결혼도 하고 또 다른 장르로 또 이렇게 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이 팀 자체가 연희극이라는 장르가 한예종 졸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연희를 소재로 한 연극을 만드는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연희집단 덕광대 자체가 그 장르를 제일 처음 이렇게 무대에 올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팀이고요. 그래서 탈춤 전공하신 분들, 특히 고성오광대를 중심으로 탈춤 전공하신 분들, 그다음에 뭐 풍물 전공하신 분들, 그리고 저처럼 이제 무속음악을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여러 파트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한 10명 정도, 팀원이 10명 정도이고요. 그 팀을 제가 처음부터 같이 했던 건 아니고 제가 군대에 간 사이에 생겼던 팀인데
그래서 그 선배들 혹은 이제 후배들인데 이제 저보다 형님인 분들이 만든다고 하셔서 제가 저 팀은 분명 2년 안에 망할 거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기가 상대적으로 없었던 장르였어요. 그러니까 다들 사물놀이를 하거나 뭐 그걸로 음악적인 작품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유행이었지, 연기하는 사람들이 연기도 같이 한다고? 이게 되게 힘들고 그렇게 원치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걸 한다고 해서 아, 저 팀이 2년 안에 망할 거다 그랬는데, 그 팀 생기고 한 5년 정도 있다가 제의를 받아서 제가 덥석 들어갔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안에서 보통 연주 담당을 많이 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음악 감독 역할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굿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몇 개 있었어요. 뭐 허창열 씨 오구 굿, 그 다음에 굿모닝 광대 굿, 뭐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그거 하는데 이제 음악 감독 하다 보니까 다른 작품 할 때도 이제 밖에서 부르는 것보다 이제 안에서 하는 사람이 좋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뭐 실력적인 거라든지 경제적인 거라든지, 네, 뭐 그래서 저한테 맡겨서 제가 많이 음악 감독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 도당굿 중에서 진쇠, 그리고 올림채, 그리고 24박 장단까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처음에 선생님을 이제 만나기 전에는 고등학교 선배로 이제 그 동아리 선배님,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8살 많으시니까, 그래서 알고 있다가 저도 그냥 재미로 하다가 그 동아리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그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물놀이 팀을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그해 KBS 국악대 경연을 그 풍물부 1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 대회 1등을 하면 동남아 공연을 이제 갔다 오는, 순회 공연을 다녀오는 그런 거였었는데, 그분이 이제 통영에 오신 거예요. 저희는 이제 TV로 생중계로 그 대회를 다 보고 상 받는 것도 다 보고 했는데, 통영에 오셔서 어제 일본에 공연을 갔다 왔더니 너무 피곤하네요 형님 뭐 이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해야겠다, 이거다. 그 전까지 원래 국어 선생님이나 소설가가 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연습을 이제 엄청 열심히 했죠. 그래서 고3 되기 전에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를 보는데, 그때는 이제 오전으로만 시험을 보니까 오후에는 시간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제 연습실에 가서 꽹가리를 이제 막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박준식 선생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순대를 사주시면서 니 이거 한번 안 해볼래? 라고 하셔가지고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2년이 됐는데,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 백제의 미마지가 일본에 기약을 전해준 것이 몇 년도냐? 그 중학교 국어책에 그 국사책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고 무슨 예술을 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서 알고 보니까 612년이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가르치실 때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 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여 있고 이 박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하고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데 잘 안 되잖아요, 배울 때는. 그래서 안 되면 잘 한 서너 번 해서 버벅거리면 그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때 받는 그 모멸감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약간 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의 교육 방식은 티는 안 내지만 사람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그래서 빨리 올라올 수 있게 만드는 약간 그런 방식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 노래는 누가 했고 몇 년도에 했고 이 노래 내용은 무엇이고 이런 거를 언제 물어볼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때 계속 기억을 해줘야 되죠. 저는 제가 그때 이제 18에서 19으로 넘어갈 때 이제 선생님을 만나 뵌 건데, 그때 또 선생님 친구가 없으셨어요. 이제 혼자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다시 남해안 배신구수 공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통영에 내려오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포터라고 왜 그 차 있잖아요. 트럭을 하루 종일 선생님이랑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음악 틀어놓고 선생님이랑 타고 다니면, 선생님 어디 낚시하러 가시면 나와라 이러면 또 낚시하러 가야 되고, 같이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선생님 이제 뭐 소주 한 잔 드시면 운전을 못 하시니까 그러면 그 낚시터에서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학교 앞에 실어다 주시고 약간 친구처럼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일단 박준식 선생님이 대단히 음악을 분석하고 그 어떤 환경 이런 걸 대단히 좋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뭐 음악 한 곡을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되면 논문을 찾아보시는, 그래서 그걸 항상 이렇게 캡처라고 하죠. 그걸 해놓으시는 그런 분이었어가지고 그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저희가 이제 보통 국거리, 자진몰이, 휘몰이 이렇게 배우면 보통 그냥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배우거든요. 선생님께서 그때 그 손가락으로 세는 방법, 그러니까 덩덩 따다 쿵 따쿵 따 따쿵 쿵 따구 쿵덩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걸을 때 걸으면 박자가 일정하게 생기잖아요. 그럼 덩쿵 따다구구 다구쿵 쿵 따다쿵 다구구, 음악을 만들 때도 이런 방식을 대단히 많이 차용을 하고, 그런 게 성향으로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 입시를 보려면 사실 장구를 연주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풍물이나 사물놀이에서는 이제 꽹가리라는 악기가 대단히 중요시하게 이제 여겨지지만, 사실 전통음악 전체로 봤을 때는 그보다는 장구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많이 쓰이고, 결국 이 쓰임새를 알아야 여러 가지 음악들을 할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배우는 거죠. 뭐 지금은 너무 좋아하는 않겠지만 처음 배울 때는. 네.
그러니까 다른 악기를 배웠던 건 와 이거 진짜 좋다라고 배웠던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탁 말고는. 그러니까 이제 남해안 벼싱굿을 배우다 보니까 굿을 하면 그 바라지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효가 앞에서 뭐시 어쩌고 하고 있으면 악사가 뒤에서 뭐시 이렇게 노래를 받아서 이제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데 악사가 그러니까 굿판에서 연주자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해서 절대 안 가르쳐 주세요. 해봐. 그러니까 해봐가 먼저고 하고 나면 욕을 좀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슬쩍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요즘이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일단 자기 걸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거를 채워주시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그래서 노래도 배우게 되고 아쟁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아쟁을 연주하는 악사가 그 굿 안에 없었어요. 굿판에. 그래서 군대 갈 때 선생님이 내가 아쟁을 사줄 테니까 군대를 가서 아쟁을 배워와라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정영만 선생님이 본인의 적금을 털어서 이제 악기가 비싸니까 중고 악기를 이제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래서 배웠죠. 다 지금 좋아하긴 합니다만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했던 악기는 별로 없네요. 지금은 장점이 됐지만 처음 시작에서는 다른 사람들 혹은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한 어떤 도구였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그 한예종 입학하기 전날까지는 제가 세상에서 꽹과리를 제일 잘 치는 줄 알았거든요. 통영에서만 있었으니까. 근데 왔는데 이제 다들 너무 기량이 출중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상모를 다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농악 수업, 이제 풍물 수업을 하면 다들 서서 이제 하는데 저는 상모를 그때 안 배웠었거든요. 배우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빨리 따라가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상모를 쓰고 같이 했었는데 친구들이 막 도와주고 했었는데 그게 그 관자놀이를 누르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일단 두통이 생기고 좀 더 오래 쓰고 있으면 구토가 유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고등학교 때 그 태평소를 배웠었어가지고 태평소를 그러면 농가 갈 때는 저는 태평소를 부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영상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분리할 때마다 저한테 보내거든요. 들어보면 뿌뿌뿌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못 불었던 거죠. 그때 지금 생각하면. 네. 근데 그 뒤로 연습을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내내 태평소 연습 대단히 많이 했고 그 옆 건물에 음악과 건물이 있었는데 대금 부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계셨거든요. 제가 태평소를 불면 시끄럽잖아요. 잘 못 부니까. 저 자식 저거 또 태평소 분다고 그러고 창문을 쾅 닫으셨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저는 못 봤지만 네, 음악가 친구들이 그래서 태평소 못 부는데 열심히 부는 애로 되게 유명했었어요 그때. 그 도강대라는 팀에서 이제 음악 감독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작품들을 이제 많이 찾아보게 되잖아요. 음악을 어떻게 만들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결국 전통 음악이 가진 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이제 연극화가 되고 이야기화가 되면서 꼭 필요한 어떤 음악들이 다른 데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국악이 다양한 장르와 콜라보를 하는 거는 그때도 있었지만 이게 그런 콜라보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음악 자체로서 분명히 여기 어울리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가깝게는 뭐 일본 음악도 듣고 중국 음악도 듣고 했었는데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몽골 음악들, 몽골 음악, 막 훔이나 뭐 이런 음악들 많이 찾아보고 그 뒤로 해외 음악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 동영상이 요즘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그 자키르 후세인이라고 하는 인도 따블라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있어서 와 이제 너무 화려하고 잘 치니까 찾아봤는데 인도 선율이나 이런 것들이 또 대단히 매력적이다라는 걸 알게 됐고 클래식 같은 거 들어도 왜 그 나의 조국 몰다우라고 그 지역의 민요를 이렇게 바꿔서 한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간 전통 음악을 해서 그런지 민족주의적인 색깔 이런 걸 가지는 사람들의 연주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즈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출신 연주자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확실히 그쪽 색깔이 묻어 나오는 그런 게 있어서 처음에는 작업의 용도로 소재로 뽑아 쓰려고 이제 보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음악에 대한 좀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아는 것들이 생기니까 더 좋아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좀 더 배우는 것들이 있고 요즘은 그 아제르바이잔 음악 듣고 있어요. 예.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판소리 같은 건데 그쪽 나라에서 이제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는 형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전체적인 지금의 이제 목표는 어떻게 하면 장구 하나로 이걸 다 할 수 있을까가 제일 큰 목표이긴 한데 장구 연주하면서 가장 첫 번째 고민을 했던 순간은 네. 그 20대 한 중후반 이하람 씨, 대금부는 이하람 씨랑 이제 작업을 하면서 장구에서 채로 나는 소리 말고 다른 소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때 그 지금도 기억나는데 바람의 여행자라는 곡을 이제 연주를 같이 하게 됐는데 원래 그 인도 따블라라는 악기랑 이제 연주했던 곡을 장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의뢰를 받아서 장구를 채로 안 치고 손으로 양손으로 이렇게 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주법 자체는 대단히 오래된 주법이기도 하고 있었는데 채를 가지고 장구를 안 친다는 건 사실 선생님들한테 대단히 혼날 짓이거든요. 장난할 때는 하는 거를 공연 때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장구 치면서 첫 번째 고민이 들었던 순간이 그때였던 것 같고 국거리 이외에 국거리 자진몰이 휘몰이 이외에 다른 어떤 소위 말하는 리듬이라고 하는 장단이 아니라 리듬인 것.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서 넘어온 어떤 그 형태들을 쳐야 하는 것, 막 그런 게 좀 불편했었죠 그때는. 네.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직 내가 설득이 된 상태가 아니니까, 아 이게 웃기지 않을까? 무대에서 약간 서러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네. 일단 음악그룹 나무는 그 대금 연주자 이해람 씨 그리고 베이시스트 최인환 씨 그리고 저 3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어떤 팀보다 제가 하고 싶은 걸 잘 들어주는 팀이에요. 먹는 것도 그냥 가까운 데 갑시다 그러면 가까운 데 가서 먹고 하는데 나는 여기서는 장구로만 하고 싶어. 그래서 원래 뭐 이것저것 많이 있었거든요. 그 탁 세팅이. 근데 음악그룹 나무에서는 거의 모든 걸 장구 하나로 해결을 하죠. 그래서 좀 다른 여타 팀들에 비해서도 소재를 대단히 전통 안에서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만들어도 찾아서 들어가면 그 음악은 무조건 전통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암묵적인 약속으로 되어 있는 그런 팀이죠. 그래서 베이스 하시는 최인환 씨가 이제 전통 바탕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되게 많이 열심히 하고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그 드디어 이제 리듬을 장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베이시스트가. 네. 그래서 같이 작업할 때도 최인환 씨 도움이 오히려 많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런 가치에 대한 질문들을 받으면 제일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이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음악 중에 전통 음악 중에 판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노래 말로 이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노래로 하는 것이죠. 노래로 하는 것인데 그 심청이가 이제 인당수에 몸이 발려갈 때 배를 타고 이제 가잖아요. 그때 하는 노래가 범피중리라고 대단히 유명한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목을 범피중류 둥당실 떠나간다 이렇게 별로 안 슬프게 불러요. 이걸 이제 국악에서는 우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조라는 성음 자체가 대단히 화평하고 꿋꿋한 성음이거든요. 근데 심청이가 죽으러 가는 건데 왜 안 슬프게 부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책을 찾아보다가도 그랬고 저희 선생님께서도 그랬고 심청이가 억지로 몸이 팔린 거면 분명히 슬퍼야 되는 노래인데 본인이 자원해서 몸을 팔아서 아버지 눈을 띄우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목을 슬프게 부르면 심청이의 그 속마음이 이제 이면에 안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래랑 안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심청이가 속으로는 슬퍼하고 있다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면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연주할 때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장단을 내가 왜 치는지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스스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저는 아내가 있으니까 여보 나 사랑해 물어보면 뭐 사랑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왜 사랑해? 뭐 이유가 있어 그냥 사랑하는 거지. 아니야. 왜 사랑하는지 이유가 있을 거야.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음악들에서 이유를 좀 찾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즉흥 연주에 있어서 의미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저 같은 사람을 되게 괴롭히는 음악 장르예요. 즉흥 연주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유 없이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몹쓸 음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좀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건 몹쓸 음악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저의 어떤 단계라고 할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뭘 해야 될까에 이제 온통 사로잡혀 있는 그 시기인 거고 그게 좀 지나면 다른 사람께 보이고 다른 사람께 좀 들려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즉흥 음악은 연주 기법이나 선율이 이면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옆 사람 혹은 나랑 같이 연주하는 사람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즉흥 연주 사실 잘 하기가 힘들어요. 내 것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면 안 돼요, 나는. 어쨌든 그것도 그 사람의 일부니까.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주로. 그러면 아예 다른 걸 해서 빨리 끝내든지 내가 끊어주든지 아니면 끝까지 듣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가만히 있는 거죠.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탁 연주자한테 장구를 앞에 두고 장구를 못 치게 하는 건 고문이거든요. 늘 쳤던 상황에서 못 치니까 좀 힘들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런 장르의 음악에서의 이면은 연주가 아니라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번에는 글쎄요 제목이 따로 없으니까 즉흥 연주 한 2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평소에 자주 쓰는 주법들을 좀 합쳐서 여기서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구성을 할 때 그 어떤 의미를 담느냐 혹은 이것이 음악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후배들이나 많이 물어봐요. 제자들이나. 선생님 어떻게 구성하세요? 막, 야,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짜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얘기하는 게 그냥 필요한 거 갖다 놓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저희가 전통 예술에서 그 의미가 대단히 중요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뭐 봉산탈춤의 옷깃에 보면 알록달록 색깔이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뭐 한국의 오방색을 막 넣어놨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냥 그때 제일 유행했던 색깔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의미 부여가 이 사람의 정신을 해칠 때가 있어요. 저도 한동안은 그랬었는데 이면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세트 구성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갖춰놓고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단촐한 셋 혹은 장구 하나만 가지고 가서 음악 연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보고 그 뒤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넣는 건데 요즘은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자주 쓰이는 악기들이 있죠. 그래서 풀세트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연주를 할 때의 풀세트라고 생각해 보면 가운데 장구가 있고 노래 마이크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플로탐 그다음에 심벌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정주 뭐 꽹과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프레임 드럼이라고 엄청 저음 소리가 나는 악기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효용도가 되게 높아요. 모든 음악엔 저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왼쪽에 이제 아쟁 그리고 그 사이에 태평소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놓는 그게 풀 세팅인 거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빼는 것 같아요. 공연에 따라서 필요 없는 것들을. 그러니까 실제로 전통음악 연주할 때에도 중요하고 뭐 창작음악 할 때는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긴 한데 이 전통음악에서 말하는 본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노래방에서 자기 키 찾잖아요. 뭐 그런 개념이 있는데 거기에 기왕이면 장구 음정을 맞춰서 쓰려고 해요. 아니면 도저히 이 음정이 안 나온다고 하면 관계가 있는 음정들을 섞어서 쓰려고 하죠. 그래야 이 음악이 쭉 진행될 때 귀에 거슬리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타악은 사실 대단히 양성적인 악기, 그러니까 좀 이렇게 튀는 악기죠. 튀는 소리가 나는 악기. 근데 음악 연주할 때는 악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안 칠수록 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에 잘 묻어가는 악기여야지 튀면 안 된다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타악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글쎄 요즘은 좀 덜 할 텐데 아마도 그전 저희까지만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 그러던데 우리 때 이런 얘기하면 아무튼 그때만 하더라도 악기를 장구를 음정을 맞춰서 쓴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잘 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옛날 음원들 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옛날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장구 치는 거 들어보면 선율이 그려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덩다끄다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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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딱 이게 아니라 덩끄다끄 덩다끄다끄 덩끄다끄 덩딱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율이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잘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전통 연주든 뭐 창작 연주든 그리고 그거는 비단 이 한국 전통 음악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음악 공통으로 봤을 때도 사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해당을 하는 거라서 후배들 중에서도 뭐 장구는 무슨 장구가 음정이 있어 뭐 이런 이야기하면 한 번씩 발끈하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이라서 망손이라 그러죠. 좀 심한 용어는 똥손이라 그러는데 손재주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맡기는 편인데 가죽이 음정이 좀 높다 그러면 동백기름이라고 기름을 가죽에 바르면 가죽이 이제 음정이 내려가고 또 반대로 가죽에 기름이 너무 많으면 그 왜 주방 세제 있잖아요. 세제에 가죽을 한번 빨면 세제가 기름을 벗겨내는 용도잖아요. 그래서 음정이 싹 올라가 있는 경우들도 볼 수 있고 애초에 가죽을 고를 때 그래서 대단히 장구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고르는 편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고르는 사람을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잘 못 골라서. 네. 그러니까 노하우라기보다는 글쎄요. 아마 많은 연주자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처음에 서양 타악을 하는 연주자들 혹은 서양 음악 하는 연주자들 특히 클래식 같은 경우가 되게 힘들었던 게 클래식은 첫 박을 이렇게 세요. 위로. 하나, 둘, 셋, 둘 이렇게 세거든요. 지휘하시는 분들 보면 아마 많이 아실 텐데. 근데 우리는 장구를 하나 이렇게 밑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관현악단이랑 처음에 그 협연 뒤에서 이제 할 때 장구를 이렇게 쳤었어요. 지휘자 호흡을 맞춰서 덩 그때 이렇게 쳤었는데 제일 힘들었을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애초에 그 우리가 말하는 몸의 쓰임, 호흡이 방향이 다르니까 그 뒤로는 이제 경험이 많이 없을 때는 사실 많이 따라가게 되잖아요. 누구 이렇게 주도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그래서 열심히 맞췄죠. 열심히 맞췄는데 나중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게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무조건 따라가는 것. 근데 그건 뭐 굳이 음악뿐만 아니라 사람 사는 게 다 그렇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었던 것 같고 그걸 깨닫고 나서는 좀 연주하면서 그 기둥을 제가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타악기이기도 하니까. 그렇고 요즘에는 이제 다양한 장르들이랑 이제 콜라보가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 메트로놈이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그 전통음악은 메트로놈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거든요.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냐고. 빨라져야 정상이지. 저도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다 할 줄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템포에 대한 이제 타악기니까 템포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영어를 쓰면 결국 이제 영어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그쪽의 언어를 좀 익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고 그 뒤에 연주자들의 호흡의 문제는 그 연주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힘을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나를 이렇게 고양시켜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늘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지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잘 못했는데 지금 다른 연주자들이랑 호흡을 맞추거나 같이 연주를 할 때는 내가 좀 눈에 좀 힘을 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고양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처음 연주할 때 제가 살풀이 반주 처음 학교에서 했을 때 그때 옆에 징치는 동생이 저보고 형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장구채를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처음에 덩, 쿵, 첩하고 쳐야 되는데 덩, 쿵, 드라고 막 이렇게 쳤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도 뭐 공연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애초에 즐기는 무대라는 건 공연 끝날 때쯤이나 가능한 것이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즐기는 건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늘 약간 긴장을 좀 과하게 하는 편이기도 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말씀드렸지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면 온통 머릿속에 코끼리밖에 없잖아요. 긴장하지 마자, 긴장하지 말자. 오늘은 재밌을 거야. 긴장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무대 직전에는 확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랙스트링 연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맨발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효과가 좀 있어요. 확실히 뭘 하나 미리 빼먹고 온 것 같은 느낌? 옷을 하나 안 입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스스로 주는 그 이미 나는 좀 하나의 실수를 했어? 라는 그러니까 실수를 한번 하면 그 뒤로 좀 괜찮아요. 마음이 이제 약간 포기하게 되니까. 근데 결국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뭐가 하나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그러니까 편한 상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긴장의 반대말을 편안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일상, 자연스러움에 가깝죠.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라 일상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되게 공감을 했었는데 약간 무대도 어떻게 보면 작은 전쟁이고 보면 약간 그 긴장의 반대는 일상? 그러니까 늘 연습하듯이 막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연습이 일상이니까 우리는. 근데 그 상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모든 걸 일상, 그러니까 모든 걸 연습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블랙스트릭이라는 팀을 처음에는 제가 아니었었거든요. 타악 주자가. 처음에는 이제 드럼 연주자가 있었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공연할 때는 드럼 연주자가 연주를 하고 국내에서 공연을 할 때는 저보다 선배님이 계셨는데 아무튼 국내 전통 타악 연주자가 연주를 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두 분 다 사정상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타악 연주자를 구하고 있는데 이제 뭐 누군가 저를 추천을 하셨겠죠. 그래서 그 카페에 만나러 갔더니
그때 지금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총감독이신 인재진 대표님이랑 그때 또 국장님이셨던 계명국 국장님 계셨어가지고 전 사실 처음에 너무 그렇게까지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냥 하면 좋지 뭐 이 정도였는데 그 계명국 국장님이 민항아, 우린 이제 잘 될 일만 남았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허윤종 선생님을 평소에 이제 존경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같이 하면 좋지 그래서 했는데 그 뒤로 실제로 공연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뭐 독일 레이블에서 음반도 나오고 막 해서 연주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도움이 되는 건 그 동기가 되는 두 마디의 선율을 가지고 15분짜리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이 일단 너무 많이 됐고 공부가 많이 됐죠. 공감이라기보다는 사실 공부가 많이 됐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연주하고 있는 그 셋이라고 하죠. 타악셋을 사실 블랙 스티링 때문에 만들게 된 것도 있어서 그래서 대단히 뭐라고 어찌 보면 저한테는 타악 연주자로서의 새로운 어떤 그 장르를 열어준 그런 팀이기도 하고 해외 연주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또 해외에서 다른 연주자들이 하는 걸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잘한다, 저 사람 잘한다, 뭐 저런 게 좋구나. 요즘은 이런 음악들을 연주를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볼 수 있고요. 네. 블랙 스트링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걸 장르로 딱 집어서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이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요. 락 그룹이라고도 부르고 재즈 그룹이라고도 부르고 월드 뮤직 그룹이라고도 부르고 하는데 블랙 스트링 팀원들이 우리는 어떤 그룹 블랙 스트링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서 글쎄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더 좋은 것 같고 검은고 연주자, 대금 연주자, 그리고 저 타악 연주자, 그리고 기타리스트 이렇게 4명이 팀인데 글쎄요. 상대적으로 이제 해외 연주가 많은 팀이라서 원하지 않지만 약간 국가대표 이미지도 좀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한국 음악을 알린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뭐 아시아 최초로 뭐 상 받은 것들 뭐 이런 것도 꽤 많아요. 뭐 송라인제에서 상을 받았다거나 아시아 대표로 상을 받았다거나 그리고 뭐 독일 액트 레이블에서 음반이 나왔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제가 블랙 스트링 들어오고 나서 이제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 스스로 복덩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검은 줄이잖아요. 그래서 검은고가 원래 그 검은이 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검은고를 처음에 탔을 때 검은 학이 날아와서 춤을 췄다는 그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검은고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 그대로 쓰죠. 그리고 실제로 이 검다라는 그 색깔이 서양에서는 좀 부정적인 색깔로 이미지가 많이 여겨지는데 동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검다라는 색깔이 무한대를 뜻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과학 용어에서도 블랙 스트링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혹시 찾아보니까 그것도 약간 블랙홀 같은 걸 의미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색깔이 합쳐지면 검은색이 되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걸 표방하는 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이제 블랙 스트링을 얘기하면 이제 제가 활동하는 팀이 더광대, 그다음에 나무, 블랙 스트링 이렇게 되잖아요. 그 예전에 방송에서 그 집으로 비유한 적이 있는데 이제 더광대 팀은 친정집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도 항상 내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를 항상 그리워해주고 나의 안부를 걱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나무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꾸려서 살고 있는 집 같은 느낌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 되죠 그 안에서. 그리고 블랙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잘 사는 도시에 있는 잘 사는 삼촌집, 숙모집, 이모집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이걸 다 한다기보다는 이것저것 눈치를 잘 보면서 이거 소파 앉아도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런 팀인데 제가 해야 될 걸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저만 알아서 잘하면 나머지가 모든 게 원활하게 잘 굴러가는 그런 팀이기도 하죠. 네. 어쨌든 연주 생활이라는 것이 뭐 내 생업을 이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혹은 내 꿈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연주자한테 그 무대라는 건 또 다른 배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연하면서 배웠을 때 가장 크게 느낀 것이 여우락이라는 공연이 있었는데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를 줄여서 여우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립극장에서 해마다 이제 여름에 주최를 해서 하는 건데 그
블랙스트링 리더이신 이제 허윤영 선생님이 원래 평소에 알고 지내던 해외 이제 연주자들하고 같이 협업으로 무대를 꾸미는 그 해 여우락이 아마 협업이 주제였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사토시 다케이시라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일본계 연주자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보통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세트 드럼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을 서양 연주자들이라고 이제 등치시켜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앉아서 연주를 해요. 앉아서 연주를 하고 심벌도 바닥에 있고 그 다음에 장구는 아니지만 그 어떤 독특한 소리들을 가진 악기들을 앉아서 연주를 다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영향을 받은 브레인 드럼도 있고 그래서 그걸 세트 드럼처럼 운용을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민속적인 색깔이 나타나는 그런 분이었어가지고 그분이랑 이제 이야기를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제 떠듬떠듬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의 장단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한국의 장단을 대단히 존경하고 한국의 음악을 존경하는 일본계 미국인인 거죠. 그것도 대단히 신기했었는데 저한테 터벌림을 같이 쳐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했는데 연주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 고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 탁 연주자들이 드럼을 배우는 것, 그 세트 드럼을 배워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분을 보고 약간 음악의 변형이라는 것이 악기가 바뀌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음악의 어떤 그 연주가 바뀌는 게 먼저인가? 라는 걸 약간 해결해주는 그런 것이어서 공연을 하면서 가장 배움이 컸던 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래서 아마 그 여우락 무대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카톡해요, 카톡. 네이버에서 찾아서 카톡하고 그 한국에서 장구를 사야 되는데 이제 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사야 되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가면 이제 서로 필요한 악기들을 주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쓰던 꽹과리나 책 같은 거를 선물로 주면 이제 즉흥 음악 할 때 막 종, 벨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그거 주고. 근데 선생님 뻘이에요, 사실 나이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좋아해요. 네, 되게. 제가 무속 음악을 했다고 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즉흥 연주를 혼자서 하느냐, 이제 여러 사람이랑 하느냐, 둘 이상이랑 하느냐 차이가 있을 텐데 여러 사람이랑 할 때는 경험상 특히 장구 혹은 타악기를 가지고 즉흥 연주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월한 어떤 이 음악의 길을 내주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면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지를 다 듣고 어느 정도 의견이 이제 그래 보통 이제 의견이 통합되어 가는 것 같아. 의견이 합의가 된 것 같아. 그때쯤 확실한 어떤 장면을 이끌어내 주는 것이 중요하고 개인적으로 연주를 혼자서 즉흥 연주를 해야 될 때는 글쎄요 뭐 그 어떤 감정적인 상태나 내가 영감을 받은 것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몸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빠르기로 연주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늘 하던 그대로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내면 중간에 손을 이렇게 부여잡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템포나 이런 것들을 잘 내는 것도 중요하고 감정적인 상태보다는 얼마나 예민함을 유지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민한 상태를 얼마나 유지하는가? 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좀 유명한 공연이거나 이러면 좋을 텐데 사실 그렇진 않고 개인적으로 야 내가 이거 하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거의 한 10여 년 된 일일 거예요. 10년도 더 된 일인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그 학교 교수님이셨던 김덕수 선생님이랑 공연을 이제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태평소를 학교에서 불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지어 잘 못 불었다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20년 전인 거죠. 걔가 무슨 태평소를 불 줄 알아? 이러고 다른 형을 썼단 말이에요. 다른 과에 있는 형을. 근데 딱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공연 중에 프로그램이 하나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안 돼서 선생님이 그러면 너 태평소 불고 나 장구 치고 둘이서 하자 라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그게 잘 됐어요 공연이. 그래서 원래 보통은 끝나고 이제 앉아서 인사하고 조명 꺼지면 이제 각자 대기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 다 끝났어요. 끝나서 띠랑 박수 다 받고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한테 악수를 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러고 인사했는데 잘했어 라고 얘기하셨는데
야, 그때 내가 태평소를 포기했다면 지금의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약간 그 왜 소회라고 하죠. 네, 소회가 대단히 남달랐던 네. 옛날 생각이 쭉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공연이었어요. 공연하면서 힘들었던 건 뭐 글쎄요. 몸이 힘들고 이런 건 다 힘든 거니까. 근데 저는 요즘 들어서는 거짓말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근데 그 이음굿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했거든요. 쭉. 그래서 이제 굿 음악을 좋아하고 전공도 하기도 했고 하니까 이 무속 의식을 요즘 식으로 좀 바꿔서 해보자 뭐 이런 의도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밑도 끝도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텍스트를 처음에 단테 신곡으로 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걸 읽었었는데 그때는 아무 뜻인지도 모르다가 그 단테 신곡 제일 첫 소절을 보면 우리 인생의 한 가운데에서 나는 뭐 서성이고 있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게 그 인생의 한 가운데라는 게 35을 의미하는 거더라고요. 서양에서는. 그때 그 당시에 서양에서는. 그래서 그 이름꾼 프로젝트 중간에 가사가 1300년 전에 단테도 오늘의 나도 35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걸 썼었는데 거창하게 했죠. 그래서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가 소크라테스의 변론이었어요. 그 주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내가 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공연을 사실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해지면 1년 정도 이제 공을 들여서 공연을 올려야 되는데 다른 외부 공연들이 너무 많으니까 해치우듯이 공연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이름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2년을 쉬었어요. 그래서 2년을 쉬고 지금 올해 준비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공연 주제가 단테 신곡이나 이제 소크라테스 변론에서 공연 주제가 이제 한산도로 바뀌더라고요. 공연 중간에 문구를 제가 써서 넣은 게 있는데 1300년 전에 단테도 오늘날의 나도 뭐 그런 이제 방황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때도 그 단테 신곡을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가 단테가 35이었다 그래서 지금 내 나이랑 똑같군 하고 이제 그 공연을 올렸었는데 좀 진행을 재밌게 시작은 했는데 그 다음 단계가 2편을 올렸을 때가 소크라테스의 변론이 주제였어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다른 공연을 너무 집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해치우듯이 공연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약간 아 이건 너무 거짓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2년 정도 쉬었죠. 네. 그래서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쉬고 이 상태로는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번에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지 말자라고 이제 아무래도 생각을 좀 하니까 주제가 이제 한산도 이런 식으로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한산도 굿 윤두리 굿이라고 저희 어머님 성함인데 윤두리 굿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공연을 하면서 힘든 거는 신체적으로 힘든 거는 사실 아무 문제가 아닌 거고 심적으로 내가 어떤 갈등을 하고 있는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힘든 것일 것 같고요. 상황적으로는 요즘이 제일 힘들죠. 예. 온라인 공연하면서 아무도 앞에서 박수를 안 쳐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으쌰으쌰해서 들어가서 그 힘을 다 쓰고 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힘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근데 관객이 있는 공연에서는 첫 곡 끝나고 박수를 받으면 힘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땀을 흘리는 건 똑같은데 땀의 종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관객이 있는 상태에서의 땀은 막 구슬땀 막 이런 거였으면 이제 온라인 공연은 아무래도 이제 진땀이 좀 많이 나죠. 중간중간 뒤로 갈수록 힘이 빠져요. 뭐 일각에서는 막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 공연 시장이 영상 콘텐츠로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결코 그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연주하면서 뭐 여러 분들한테 이제 영감 혹은 가르침을 받은 거죠. 사실 영감이라기보다는 음악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라는 가르침들이 저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통 예술이라는 게 이건 이런 거야라고 이렇게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도 볼 수 있어라고 해줬던 분이 뭐 사토시 타케이시 그 여울학에서 만났던 그리고 저의 처음에 가르쳐 주셨던 박준식 선생님 그리고 이제 나무팀 같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쪽 세계, 그러니까 전통이 아닌 다른 세계에 발을 내디딜 수 있게 해준 건 이해람 씨의 공이 또 대단히 크죠. 그래서 여러 팀 활동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런 연주자들에게 받는 영감이 글을 쓰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보다는 좀 큰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연암 박지원 뭐 이런 분들이 쓴 글들을 산문집으로 모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영감은 그런 쪽에서 오히려 많이 받아요. 연주를 보면서는 영감보다는 배우는 편이고 글을 보면서 좀 영감 이런 거를 많이 받는 편이고 감동도 오히려 영화보다는 글 보면서 감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해요. 그래서 요즘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 책보다는 잠이 더 힘이 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 새삼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즉흥 곡인데요. 그 선생님들께 가장 혼나지 않을까 하면서 염려했던 주법들을 가지고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구동 따궁따궁 따구동 더궁따구동 따구따쿵 따구따구동 따쿵따따쿵 따쿵따따쿵 따쿵따따구 따따구 따따따따쿵 따따구 따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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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쿵 따따구 따구동 따구동 따쿵 따따구 쿵 따구 따따구 따구 따따구 쿵쿵쿵 따구 따한테 따따따구 따구동 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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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구 통 따구 따따구 따구 따따구 따구동 따구동 따쿵 따구동 따구 따따구
지금 요즘 들어서 가장 큰 목표는 휘몰이치는 속도를 후배들에게 뒤지지 말자. 애들이 너무 빨라요, 치는 게. 그래서 공연 보면서도 내가 지금 저렇게 치면 빨리 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 뭐 손이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무튼 몸 관리를 잘해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연주자가 되자이고, 지금 근래에 들어서는 작품 준비를 또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음꽃 프로젝트 이제 3회, 3탄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현장 답사도 이제 곧 예정되어 있어서 제작진들하고 다 같이 통영을 다녀오지 않을까? 제가 살던 곳이랑 다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학교 강의 나가고 있어서 이제 애들 잘 가르쳐야 되고요. 좋은 선생님이 되기도 해야 되고, 사실 공연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는 게 제일 큰 거였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주춤해 있어서 사실 좀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좀 많고, 근데 일단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렇고 뭐 이제 애기 잘 키워야 되고 저희 딸, 그리고 방송 진행을 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 그 99.1MHz, 예. 4시부터 오후 4시부터 5시 40분까지 황민학의 노래가 좋다. 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정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일단 경험을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많은 연주자들이 그 고민, 그게 결국 이제 질문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근사한 질문으로는 근사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질문을 해야 근사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민, 현장의 고민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곳이 보통 이제 전통예술인 지원 사업이 활발히 되어 있으니까 지원 서류에 그 질문들을 이제 쓴단 말이에요. 보통 보면 그 전통예술의 대중화, 그다음에 전통예술의 동시대성, 그리고 전통예술의 장르의 확장,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심사를 보러 가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서류들을 쭉 살펴보고 그 세 단어를 빼요. 그 세 단어를 빼고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 거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근사한 질문 혹은 이제 고급진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써놓은 것들이 이미 이제 말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뭐 제자들 중에서도 그렇고 후배들 중에서도 그렇고, 형님 우리가 전통 예술의 대중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왜 그런 걸 생각하냐. 우리가 행복한 걸 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 맞다 틀리다로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아요. 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우리는 결코 맞다 틀리다로 우리가 하는 걸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나 이걸 할 때 좋으냐 덜 좋으냐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준이 항상 내 행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통예술의 대중화를 지향할 때 난 너무 행복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런 이제 훌륭한 답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예술가가 목적으로 어떤 과정, 목적 이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기보다는 마지막에 평가받을 때 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받을 때 나오는 단어를 내가 그걸 과정으로 삼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 말이 좀 안 되긴 한데, 그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안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알아야 저처럼 안 늦을 수가 있어요. 네. 요즘 전통음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누구누구류, 누구누구류. 뭐 예를 들면 뭐 박종선류, 아쟁산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쟁산조라는 이름 앞에 사람 이름이 먼저 들어가 있는데, 그런 지가 꽤 됐죠. 뭐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만들어진 단어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 이전으로 올라가 보면 사실은 만약에 황민학류라는 말이 없었을 때는, 만약에 오늘 가야금 산조를 한다 그러면 사회자가 오늘 가야금 산조를 합니다. 가야금 산조는 황민학 씨가 타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가야금 산조도 중요하지만 누가 연주를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 류라는 이름 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민학류, 가야금 산조, 누구, 자기 이름이 세 번째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썩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현상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구성 아니면 작전 이런 거보다는 내가 어떻게 연주를 하는가, 내가 하고 싶은 연주가 어떤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근래 들어서 가끔씩은 이제 새로운 산조, 자기 이름을 딴 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이런 결핍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너무 남의 것만 하고 있었던 거야. 내 거 안 하고. 다른 사람 거만 계속 따라하고 다른 사람 거, 그러니까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거만 따라하고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했을 때 칭찬을 받는 현상이 너무 오래 길어져 왔죠. 그 근대에 들어와서. 그래서 좀 만약에 후배들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면 글쎄 그래도 어쨌든 내가 하는 거, 내가 중심으로 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제일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다시 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속에 있는 욕망으로는 탁 하면 황민학 뭐 이런 게 제일 좋죠. 탁 연주자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1번이 황민학이다 그러면 1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이제 예전이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한 분야를 잘 해서 그 분야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한데 뭔가 개인,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 보이는 작품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대목들이 던음이라는 걸로 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거리랑 상관없는 부분들이 다 던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던음을 좀 많이 만들고 좀 오래 남을 수 있는 던음을 만든 사람. 그래서 이 판소리 중에 사랑가를 고수관이라는 분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명창들이 고수관째 사랑가이 오시다 이러고 아니면 고선생 사랑가이 오시다 하고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황민항 선생의 뭐이 오시다 하고 제 거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도록 남아있는 던음을 만든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남해안 별신굿의 선왕풀이라는 곡인데요. 입시 때도 제가 이 작품을 했다는 기억이 있고요. 뒤에 그 저희 선생님께서 소리를 붙이는 방법 하셔서 구음으로 장구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왕님이 오시린다, 선왕님이 오시린다, 팔도의 선왕님 내가 오시린다, 강원도 남서락 선왕이 오시리고 경기도 삼각산 선왕이 오시리고 충청도 계룡산 선왕이 오시리고 전라도 지리산 선왕이 오시리고 경상도 태백산 선왕이 오실 적에 오늘 희가중을 들어오실 적에 제척 없이 분란 없이 소원성취대로 발언이요. 팔도의 선왕님이 오실 적에 산신머리 도끼 찔러 죽은 신머리 칼을 꽂고 채 푸너러지겠노자. 지루지 더더루지
지지라 지지지 지드라 나나 너